2002년 말 개봉한 무간도는 홍콩 누아르 팬에게 열렬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홍콩 누아르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랬던 누아르가 다시 등장했으니 예? 팬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특히 남자라면 예? 홍콩 누아르 예? 정말 좋아했거든요. 예, 이 추억이 다 있어요 가슴속에 저희가. 예. 사실 그 홍콩 누아르의 어떤 시작, 그 원조라고 하면 바로 그 오삼 감독, 주윤발 주연의 영웅본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냥개비를 물고 따라하는 거는 너무나 좀 뻔한 거고 네. 여기서 이제 그 위스키를 마실 때 손을 쓰지 않습니다. 위스키잔이 여기 있으면 입으로 갖다 대서 이렇게 마시거든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나는 저렇게 술을 마실 거야. 이렇게 결심을 했죠. 자, 그런데요. 무간도가 나오기 전엔 한동안 홍콩 영화의 인기가 조금 시들했었다고 하더라고요. 2000년대 넘어서면서 사실 시대가 변했죠. 저희 한국도 8, 90년대 암울한 이런 정서를 좋아했다면 이제 2000년대 들면 아무래도 좀 더 밝은 쪽을 선호하게 되면서 이게 궤를 좀 같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같았던 홍콩 누아르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영화가 바로 무간도입니다. 네. 개봉하자마자 홍콩 누아르의 부활을 알린 영화다. 영웅 본색 이후 최고의 홍콩 영화. 홍콩 영화의 화려한 귀환이다. 예. 말 그대로 정말 제 마음처럼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당시 개봉 4일 만에 무려 그 1,350만 홍콩 달러의 흥행을 기록을 했었고요. 뭐 우리 돈으로는 약 거의 22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총 누적해서 보면 5,500만 달러, 약 하나로 90억 원이 넘는 이제 흥행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세계 시상식에서 각종 부문까지 섭렵을 하면서 작품성을 인정받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사실 저는 누아르라고 해서 막 양손에 총을 막 계속 들고 있는, 계속 따다닥 막 이렇게 쏘고 막. 주윤발 그런 주윤발. 어디서 듣고 본 건 있어서 엄청난 총격전 같은 걸 기대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한 거랑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제대로 보신 거예요. 무간도는요, 홍콩 누아르 열풍을 일으킨 명작이지만 기존의 흥행 법칙을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무간도 속 3무가 있습니다. 산무? 3무 중 첫 번째, 방금 태진 씨 얘기처럼 총격전이 없다는 거예요. 있지 않아요? 그 정도는 어느 홍콩 누아르에 비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서로 스파이라는 걸 들키지 않으려는 치밀한 작전을 통해서 또 다른 긴장감을 주죠. 근데 저 궁금한 게 이렇게 총을 쏜다는 게 사실 한국에서는 총을 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총을 쏘는 영화가 나오면 약간 좀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홍콩은 자유로운가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데 총을 너무 대놓고 막 빵빵 쏘니까. 총알이 떨어지지도 않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전 무협 영화의 검이 총으로 대체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야, 요새는 이 실탄을 갈아 끼지 않으면 욕해요. 네, 저도 아이리스 때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주인공이. 그쵸. 근데 실탄 안 갈아 꼈다고 댓글에 엄청 그래서 꼬박꼬박 실탄 갈아 껴야 되고. 현실 반영. 원래 누아르가 이제 형제, 친구, 우리가 남이가 이제 이게 누아르의 와해라. 네. 누아르 영화답지 않게 이제 자꾸 영화를 보면서 이제 이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누아르는 없지 않았나. 그중에 이 6명의 대사로 나는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 맞아. 我而家想揀翻做好人。 경찰인 걸 다 알잖아요. 뭐 얼마든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스파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진영인도 나는 경찰이다. 我係差佬噶嘛，發得口夢都識講。抌低槍，我係差佬咁啊！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각인하는 거죠.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정체성. 그리고 진영인이 이미 마약을 직접 이렇게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실제로 위장 잔입해서 수사했던 사람이 결국은 마약왕이 된 경찰이 있습니다. 결국엔 마약왕이 된 그 거네요. 드라마로도 나온 게 있어요. 아, 진짜. 이런 것처럼 정말 돌아갈 수 없는 자리라는 거잖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질문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고 보면 무간도는 스토리 전체가 액션이 아니라 두뇌 싸움이었는데요. 而家你差館有鬼啊嘛！
你捉鬼先啦！ 사실 언더커버라는 걸 안 들키는 것도 힘든데 또 그 안에서 스파이까지 찾으라고 하고 저는 극장에서 또 건물 옥상에서도 그렇고 들킬까 봐 조마조마했거든요. 喂， 모습으로 상황을 주고받고 또 그걸 알아채리고 또 스파이를 찾기 위해서 황국장을 미행하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액션씬이 아닌데도 영화에 집중하게 만들기 충분했죠.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喂，阿頭啊，佢上緊24樓喎。我覺得睇電視。 국가들마다 영화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카데미상도 있고 그리고 네. 청룡 영화상도 있는데 홍콩의 영화상에만 있는 특별한 부문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그 무술 감독상인데요. 아, 그만큼 이제 홍콩 영화계에서는 그 액션 영화나 이제 무술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따로 이제 그런 무술 감독상이 있는데 감독만큼이나 실제로 연출에 깊게 참여하는 게 바로 홍콩 영화의 특징인데요. 이 무간도는 그런 어떤 무술 장면보다는 유이강 맥조이 감독이 정말 올곧게 그 인물들 어떤 성격, 캐릭터의 변화 같은 것들을 잘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전 홍콩 영화들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희 산모 이야기 했는데 네네. 두 번째로 없는 건 뭐예요? 두 번째 문은 네? 어두움이 없다는 겁니다. 아, 어두움. 네. 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무간도의 주인공은 확 트인 옥상에서 밝은 대낮에 만나는데요. 오히려 긴장감이 더더욱 고조되죠. 그러니까요. 들킬 것 같은데. 예. 그 영화에서 이제 옥상 씬이 굉장히 그 인상적으로 다가오는데요. 啲熟手，我都入過學堂。 특히나 진영인이 그 총을 겨누고 있는 그 옥상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사실 이 옥상 장면이 왜 중요하냐고 생각을 해보면 두 사람이 계속 정체를 숨기고 있는 역할인데 오직 그 하늘의 신만이 이들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이 사람들이 도저히 숨을 곳이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제가 나중에 그 맥조이 감독을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맥조이 감독에게 당신 영화에는 이렇게 옥상 장면이 굉장히 많다라고 질문했더니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장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덧붙인 얘기가 이 홍콩은 이제 거리에서 그 흡연으로 인한 벌금이 굉장히 세대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이런 좀 대화를 나누려면 옥상으로 가야 된다. 옥상 말고는 이렇게 선택할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아, 그렇구나. 또 다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숨겨진 어두움은 빛보다 더 강하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이게 더 강한 빛이 있어야 밝아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밝음, 제자리 또는 희망으로 가려고 하는 어둠 속에 가려진 아주 강한 빛이 있는 이게 이 전체 작품 톤 앤 매너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啊！你啲卧底真係得意嘅，揀親都係天台嘅。我唔似得你，我見得光。 그리고 세 번째 문은요. 로맨스가 없다는 겁니다. 어,你覺得我人點啊？即係你覺得我人係好人定係壞人咁啫？ 저는 사실 정신과 의사와 진영인과의 로맨스를 살짝쿵 기대를 해보긴 했는데 뭔가 썸까지도 안 갔던 것 같아요. 로맨스가 없어서 굉장히 아쉬우셨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또 텔리 씨는 있었어요. 또 로맨스 좋아하시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또 예. 가야 되거든요. 결혼도 하고 예. 아이도 낳고.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모가 잘 지켜진 작품이기도 하고요. 기존의 흥행 법칙과는 너무나도 좀 상반된 전략이기 때문에 제작 초기에는 투자를 받기 힘든 작품이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로맨스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이 유이강 맥조이 감독이 그 유덕화가 남자 관객을 끌어들일 것이고 양조이가 여성 관객을 사로잡을 것이다 라는 말로 이 투자자들을 설득했다고 하죠.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영화 초반부에 관객에게 중요한 정보를 다 준다는 거예요. 7149呢一個係長時間嘅卧底計劃。 영화 시작하고 7, 8분 안에 10년이나 시간을 흐름을 깔끔하게 정리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명장면이죠. 예, 예. 진영인. 경찰학교에서 퇴소를 당하고 위장으로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잖아요. 네. 여기에 남고 싶다. 계속 경찰이 되고 싶다. 그런 게 다 담겨져 있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경찰학교에 또 남아있는 또 여기는 나도 나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를 네. 내레이션으로 하잖아요. 我都想同佢換啊！
와, 이 운명이 완전히 갈린 이 장면 하나로 그냥 영화 전체를 다 가지 않았나. 이 엇갈린 운명에 놓인 이 캐릭터의 어떤 복잡한 심리를 정말 섬세하게 잘 그려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日前咧，我哋爭啲查到韓森個內鬼係邊個。但我諗如果韓森要出貨咧，佢一定會揾到個內鬼嘅。 조직과 이제 경찰 내부에 각각 이 첩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색출 작업을 이렇게 나서게 되는데 이 두 남자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심리 같은 것들을 긴박감 넘치게 교차를 시키면서 그 순간만큼은 홍콩 누아르 특유의 어떤 비장미를 또 살려내고 있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렇게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두 캐릭터는 끝없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데요. 극중의 경찰과 조직원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던 유건명이 가짜 신분인 경찰 아이디 카드를 이렇게 뒤로 딱 덮잖아요. 한참 바라보다가. 작은 행동 하나, 눈빛 하나로 인물의 내적 갈등을 정말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사실 유덕화 배우는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유건명이 아니라 진영인 역할을 하고 싶었대요. 매력적이죠. 네네. 근데 이제 뒤늦게 자신이 유건명 역할이라는 걸 알고 감독의 뭔가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나한테 이 역할을 맡긴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고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열심히 연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구나. 요번에 다시 보고 느낀 거예요. 이게 네. 다시 보고 느낀 게 89년 오삼 감독의 그 첩혈상홍.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킬러와 형사가 그 장님 여자 사이를 두고. 근데 사실 정반대잖아요. 이렇게 양극은 통한다는 것처럼. 무관도에서도 굉장히 그런 장면이 좀 많고, 그리고 또 굉장히 잘 짜졌어요. 둘이 만나는 장면. 참 감독이 얄미워요. 무관도에서 이제 10년이 지나고, 네? 오디 관계 네. 자연스럽게 만나잖아요. 唔該，咩事？唔該。我冇我想試下嗰部機。 취미가 같잖아요. 이 오디오에 대한 취미. 嚟啊，過嚟睇下。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됐을 것 같은 이 두 사람이 이제 결국은 원수가 되는 거, 원수라기보다 이거잖아요. 聲幾份？ 싸게 팔았는데 게다가. 我買成套，有冇知啊？膽機喺度買，包包我。誒，長威平啲。 더 대단한 거는 감독이 이렇게 오프닝을 깔았잖아요. 그렇죠? 오프닝을 깔았기 때문에 서로 만났어. 두 역할의 얼굴을 알잖아요. 예. 그 다음에 계속 서로를 찾거든요. 사실 앞에 만났는데 그 몰라봐? 그 몰라본 척하는 배우들의 연기. 또 몰라보게 만드는 그 감독의 그 능청.上次部機得唔得？ 원래 초고에서는 두 사람이 한 번인가밖에 마주치지 않게 되는데요. 네. 유해관 감독이 더 만나야 이 관객이 이 두 사람의 관계에 공감할 여지가 생기지 않겠냐라고 제의를 해서 어디서 만나게 할지 한참 좀 고민을 하시다가 그 오디오 마니아 친구가 영화 속 대사처럼 이 노래는 EMF가 좋아라고 이제 말하던 모습이 이제 떠올랐다고 하죠. 喂，試下呢只啊。聽啲舊嘢咧，呢只好啲。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어떤 상황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탄생한 장면이죠. 저는 또 양조희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와 진짜 말이 필요 없다. 화양연화에서도 연기를 되게 잘한다고 느꼈는데 아 이 연기를 잘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특히 같은 조직원인 아강이 진영인이 스파이라는 걸 알아챈 듯한 말을 했을 때 今日邊個唔蒲頭？邊個就係染仔？我冇啊，我冇包你揼骨啊！你俾森哥知道你揼骨，你係拉硬嘢啊！ 아무 말 없이 표정 연기하는 거. 아니 이 아무 말 없이 표정 연기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대사 없이 펼쳐지는 장면들 있잖아요. 침묵의 순간들. 그러니까 유독화는 유독화대로 서류를 허벅지에 치는 장면들. 혹은 똑같은 행위로서 양조위가 창문에서 이제 모습 부호를 보내는 그런 순간들인데요. 거의 같은 동작을 두 사람이 서로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같은 운명인데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설정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뭐 유독화 양조위 뭐 정말 대표 배우죠. 네. 중국에서 그 양씨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많은데 그 양조위 양씨는 많지 않아요. 이제 저와 같은 양씨.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아, 중국 분이세요?
무간도 연기에서 저는 뭐 당연히 양조위 압승이다. 유덕화가 못한 건 아니지만 네. 정말 압승이다. 그리고 특히 여의사한테 사실 난 경찰이에요. 其實我係差人。 말을 하고도 거짓말로 알아듣기를 바라는 이건 정말 아무나 하는 연기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양조위가 압권의 연기를 했다. 전혀 유덕화 양조위 배우의 연기라고 말할 것도 없고요. 삼합회 보스의 역할, 정지휘 배우. 경찰인 진영인을 위장시킨 황추생 배우의 연기 대결도 집중해서 봤습니다. 지는 사람은 죽는 거야. 시체와 악수하는 사람 봤나? 나는 대화에서. 아, 정말 이 두 사람의 지독한 악연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邊個輸咗就會死嘅喎。睇你幾時死？你叫人入殯儀館又同條屍體握手未？ 무간도에서는 진영인과 유건명의 대립 구조도 있지만 그 뒤에서 이 황국장과 한침의 대결 구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무간도는 네 명의 주인공이 펼치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실제로 이 무간도는 이 유이강 맥조이 감독이 처음부터 기획을 할 때 헐리우드에서 만든 그 대부처럼 3부작을 구상하고 이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이 3부작의 주인공이 네 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呢個個人係你嘅。收貨。 또 이 두 사람이 마약 거래를 하면서 이 마약 거래 현장을 지키려고 하고 들키지 않으려고 하면서 쫓고 쫓기는 대결 구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3부작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구도라고 할 수가 있죠. 무간도는 다른 영화에도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서도 무간도의 영향을 받은 영화가 있죠. 특히 설경구, 임시완 주연의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에서는요. 조직에 잠입한 경찰 스파이라는 설정 말고도 나는 시체랑 악수 안 한다. 무간도의 유명한 대사를 오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오. 회장님, 난 시체랑 술 안 마시는데 어쩌죠? 할리사. 영화하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소재에 아주 정말 찾거든요. 예,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찾는데 무간도가 이 언더커버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새 지평을 아주 신세계를 열었죠. 이제 무한한 소재를 제공한 셈입니다. 아예 그래서 무간도의 판권을 사서 리메이크를 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거장,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연출한 영화 디파티드인데요. 네. 무간도의 언더커버 경찰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를 미국 스타일에 맞게 각색을 한 거죠. 한마디로 홍콩에서 보스턴으로 배경이 옮겨진 할리우드판 무간도를 만든 겁니다. 당시 9천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이 리메이크를 하고 이제 제작을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2억 9천만 달러를 이제 벌어들이면서 이제 흥행에도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7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4개 부문을 석권을 하면서 리메이크작으로는 이례적인 성공을 거뒀는데요. 혹시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디카프리오가 양조이고 맷 데이먼이 유덕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샀네요. 그럼. 할리우드. 2억 달러의 어떤 순이익을 남겼네요. 와, 믿기지가 않는데. 아니, 아카데미에서 뭐 작품상 받았으면 그냥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무간도가 홍콩 누아르의 재전성기를 이끈 동시에 국적을 불문하고 어디에서나 통하는 스토리라는 걸 증명하는 셈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무간도 관련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도 들렸습니다. 뭔가요? 유건명 역을 연기했던 유덕화 배우가 이번에 갑자기 제작자로 나섰습니다. 아, 진짜요? 네, 무간도 시리즈 신작을 이어나가겠다고 발표를 한 건데요. 오. 아직 세부 사항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팬으로서 어떤 영화가 탄생할지 벌써부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 너무 재밌겠다. 그 유덕화 배우가 이제 작년에 환갑이었고 네. 또 양조위 배우는 또 올해 환갑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갑자기 또 사실은 슬픈 소식을. 이제 경찰청장을 하셔야 되는 나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제 이 작품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 유덕화와 그 양조위가 또 출연을 한다면 뭐 어떤 역할을 맡을까 어떻게 될까? 이런 점이 기대가 되고 또 어떤 또 지금 중화권의 새로운 얼굴이 주인공을 맡을까 굉장히 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양조위는 못 나오지 않나요? 왜요? 스포가 돼서 말을 할 수 없지만. 정신과 의사가 있으니까 아들이 나오겠죠. 아, 그럼 또 있죠. 역시 감독님은 다르네요. 영화적 풍부한 전개를. 어떻게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영웅본색 1편에서 주윤발에게 이제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설정으로 또 2편이 만들어졌거든요.
충분히 이제 홍콩 누아르가 꿈꿀 수 있는 상상력이기도 합니다. 쌍둥이 동생 설정 굉장히 재밌네요. 네. 홍콩 누아르의 전설로 불리는 영화 무간도는 탄탄한 시나리오와 섬세한 연출로 대중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영화는 산무가 없어서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총격전보단 치밀한 두뇌 싸움으로 남녀의 사랑보다는 두 남자의 이야기에 집중했고요. 누아르 영화의 단골 장소인 뒷골목 대신 밝은 장소를 활용해서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양조의 유덕화 배우가 정체성 혼란에 빠진 스파이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